안녕하세요. 데이언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보로노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어떤 내용들을 좀 볼 거냐. 최근에 이제 보로노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바로 VRN 공사 옵션 계약권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VRN 07, VRN 11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갑자기 VRN 공사에 대한 옵션 계약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옵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VRN 11에 대한 임상 결과 예측 등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IR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IR팀에서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면서 소통은 메일로 진행한다고 자동응답이 나와서 메일도 제가 보내두었습니다. 금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VRN 11 임상 1상에 대한 예상 기간을 유추해 볼 거지만 해당 메일에 답변이 온다라면 확인 후에 우리가 임상 1상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일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는 VRN 공사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옵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보로노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VRN 공사가 미국 비상장 바이오텍 안비아와 연구에 대한 옵션 계약 체결 내용인데, 자, 안비아는 이제 자산 규모가 145억 달러에 달하는 헬스케어 전문 벤처 캐피탈 디어필드가 설립한 바이오텍으로 보로노이의 약물 설계 능력을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부터 인정을 받은 첫 사례라서 해당 내용들이 이제 주가의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내용들을 좀 뒷부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고, VRN 공사가 뭐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구 투여로 개발 중인 자가면역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경구 입으로 먹는 거죠. 먹는 걸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궤양성 대장염, 루마티스 관절염, 뭐 탈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해당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엄청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세포에 관련돼 가지고 뭐 종양 대사인자와 결합을 해 가지고 뭐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뭐 여기서 염증 반응이랑 생존 신호를 촉진하고, 거기서 이제 세포 자멸을 유도하고,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세포를 뽑아내면은 세포가 이제 괴사하는데, 뭐 여기서 RIPK1을 억제하는 게 VRN 공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있는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RIPK1은 괴사 및 조절된 세포 사멸의 유형 중 하나, 즉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세포를 죽이는 건데, 이게 염증이 있는 세포를 죽이거나 망가진 세포를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상 세포를 죽여서 뭐 탈모라던가 염증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궤양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IPK1이라는 세포를 억제시키는 게 VRN 공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VRN 공사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VRN 공사의 장점은 뭐 CNS라고 해서 그 중추신경계에 투과하지 않아서 중추신경계에 안전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 환자 계층화가 가능해서 이제 자기 면역 질환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타겟으로 개발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면은 이제 사노피, 릴리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경쟁사예요. 임상 단계를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고, 이 사노피가 있고 릴리가 있고 보노로이가 있는데, 이 보노로이의 VRN 공사를 안비아가 채택한 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 중에 하나, 이 사노피라는 회사는 DNL747,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DNL747, 그리고 DNL758, 이 두 가지 기술 이전을 2018년에 드날리라는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이 DNL747이랑 DNL758이 VRN 공사와 동일하게 RIPK1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CNS, 중추신경계를 투과하느냐, 투과하지 않느냐예요.
이 중추신경계를 투과하는 거를 따져보면은 RIPK2까지 넘어가면은 중추신경계를 투과하는 거고, 이거 안 넘어가면 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투과하면 안 좋은 거겠죠. 안 좋은 중추신경계를 투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DNL747, 요 747이 중추신경계를 통과해서 임상 이상에서 부작용으로 임상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DNL758인데, 이 DNL758은 현재 궤양성 대장염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사노피는 이 임상 이상이 2025년에 종료가 된다라고 우리가 경쟁사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경쟁 상대는 이제 리겔에서 릴리한테 2021년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하면서 ROE라는 치료제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해옵니다. 이 ROE는 CNS를 투과해요. 즉 중추신경계를 투과하니까 긍정적인 건 아닌데, 임상 이상 진입 전엔 투과를 했고, 근데 이거는 임상이 진행이 돼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 이상 종료일은 2026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릴리의 해당 ROE의 치료제는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노로이의 경쟁 상대가 릴리와 사노피가 있는데, 사노피보단 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서 릴리가 좀 더 강한 경쟁 상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엔비아와 기술 옵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엔비아의 이제 브로노이 파이프라인인 VRN 공사를 인수할 수 있는 독점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엔비아는 이제 미국 내 VC, 즉 벤처 캐피탈인 디어필드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자, 계약 내용들을 보면은 브로노이는 이제 엔비아의 보통주 250만 주를 계약금으로 받아요. 근데 그 금액이 33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은 공개되지가 않았지만 수십 퍼센트 수준의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이 옵션이 행사가 됐을 때 이 엔비아가 뭐 상장 투자받는 시리즈 A, B, C 단계가 넘어갈수록 브로노이도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지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엔비아는 이제 VRN 공사 최종 후보물질 도출에 필요한 자금들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향후에 엔비아가 VRN 공사를 인수하는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 양도 계약에 따라서 브로노이는 추가적인 지분 그리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엔비아가 도출해내고 있는 추가적인 지분 그리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VRN 공사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약권이 왜 중요하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디어필드가 투자한 게 엔비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어필드와 지금 VRN 공사 협업,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약물 설계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디어필드와 안비아, VR 공사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옵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옵션 계약권에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바로 VRN07과 VRN11입니다. 자, VRN07 조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자, VRN07은 현재 오릭이라는 미국 기업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오릭은 중국에 대한 판권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 외의 판권을 다 가지고 있고, VRN07의 중국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올해 내에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그러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죠.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 안비아와 추가적인 계약 체결에 관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고, 두 번째, VRN07에 중국 판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아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어서 중국 바이오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상승 모멘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VRN07이 오릭으로 넘어갔잖아요.
오릭이 2025년 상반기에 업데이트되는 임상 1비상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센스 아웃은 2024년 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자, 첫 번째,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기간적인 걸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5년에 오릭이 VRN07에 임상 데이터 발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지금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보로노이 회사에 메일을 쓴 겁니다. 그래서 VRN11은 이제 임상이 사실상 세 군데 진행이 됐었어요. 미국과 한국과 대만.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 임상이 한국, 대만. 요 세 군데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 미국의 임상 일상을 자진 취하를 해요. 보로노이 측에서. 그래서 보로노이 측에서 해당 내용들을 취하면서 시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개파락하는 모습들을 그때 보여주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VRN11의 GLP 독성 시험 결과를 보면 뛰어난 안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대만에서 이제 유효 용량 이상 100, 100, 150 네 번째 용량까지 증량하는 임상 1A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피보나치 모형에 따른 상이한 증량 100, 67, 100, 30, 50, 33 이런 식으로 증량을 하라고 해서 이에 따라 전체적인 임상 속도가 늦춰질까봐 자진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한국과 대만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유효 도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코스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한국과 대만의 임상 일상 디자인이 달라지고 미국이 원하는 임상 일상을 마치기 전에 한국과 대만의 임상 일상이 임상 1A에서 1B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미국을 자진 취하하자라고 해서 취하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보노로이 측에서 생각을 한 거는 한국과 대만의 임상 1A상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 안정성 등을 입증한 다음에 임상 1A상 중간 결과를 통해 가지고 임상 1B상 이거를 미국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 자진 취하를 함으로써 시간적인 소모가 줄어들었고 비용적인 부분들이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받는 결과를 얻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보노로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볼 건 대만과 한국의 VRN11에 대한 임상 1상 결과, 그리고 임상 1상 결과 시기겠죠. 그래서 임상 1상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임상 1상이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리스크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임상 1상은 70%에서 80%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낸 메일의 답변이 와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해당 기간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의약품 연구개발 기준의 임상 1상은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상 1상이 평균적으로 1.4년이 걸린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부분 의약품 개발에서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경우 임상실험 계획서 제출까지 임상 1상에 1.4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추 1년에서 1.4년이라는 기간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유한양행의 YH42946 비소세포암, 이 VRN11이 비소세포 폐암을 없애는 그런 신약인데 해당 내용들이 동일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연구를 시작했고 임상 1상과 2상이 미국과 한국에서
약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신한증권 리포트 내용들에 따르면 VRN 10일 한국과 대만 임상 1상 결과가 내년 상반기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게 나온 게 8월 달에, 이번 달 8월 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면 2025년에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연구개발 기준에 일상은 1년,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우 임상 일상 평균이 1.4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유한양행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임상이 1.4년과 1.6년이 걸렸어요. 네 번째, 신한증권 리포트에서 확인해 봤을 때도 2025년 상반기에 해당 임상 1상 대만과 한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그렇다면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임상 1상이 시작된 시기를 따져봤을 때 2023년 10월과 2024년 1월입니다. 한국에서 2023년 10월, 대만에서 2024년 1월 그렇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한국 23년 10월 여기서 우리가 맥스로 계산을 해봤을 때 1.6년을 더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 나온다? 2025년 4월에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대만 쪽도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기서 3개월을 더하면 7월에 나온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VRN 11의 결과가 임상1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금 더 디테일한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해당 메일을 발송했고 답변이 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서 보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세 가지 정도가 확정이 됩니다. 첫 번째, 엔비아와 추가 옵션 계약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기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승의 모멘텀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VRN 07의 중국 판권 라이센싱 아웃이 있죠. 이거는 지금 2024년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VRN 07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오면 오리게 판매가 됐지만 임상 2상 결과가 2025년에 나온다라는 거, 이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VRN 11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임상 1상 결과가 언제 나온다? 2025년 상반기에 나온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2024년에 대한 상승 모멘텀, 2025년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케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서 지금 당장 상승의 모멘텀이 작용할지, 아니면 보로노이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이후에 우리가 2024년 목표와 2025년의 상승 모멘텀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마지막으로 가져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노로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VRN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갭뜨면서 조정을 받았던 이 시점이 미국의 일상 자진 철회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이때는 블랙몬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수가 서킷 걸리 정도로 빠질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V자 반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6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요번에 옵션 계약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8월 28일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게 나오냐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내일 아침에 반도체 관련된 테마들의 수급들이 쏠리면서 바이오의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고가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가면서 보너로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하는 거 아닌 이상 지금 신고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좀 길게 보고 2024년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2025년 임상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으로 인해서 바이오의 수급이 빠지고 반도체적 수급이 쏠리고 나서 오히려 보노로이의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눌림목들을 공략하면은 2024년과 5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욱더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해당 가격대보다 안전한 자리에서 잡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물대 라인들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따져보면 5일선 라인이겠죠. 5일선 라인이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요 해당 매물대 라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61선 라인들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61선 라인들과 매물대 라인들이 겹치면서 해당 라인들이 두 번째 지지 라인이 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들이 높아지는 요 해당 추세 라인들의 하단부이자 초록색깔 121선 이평선이 올라오는 요 라인들이자 앞전에 지지를 받아줬던 요 라인들이 세 번째 매물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번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옵션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지 3일 됐거든요. 3일 됐는데 지금 사모펀드 측에서 투신 측에서 즉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도 26일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도를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뒤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다시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노로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